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55% 하락하면서 3,21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43% 상승하면서 809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조선과 방산 섹터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좀 하락권역에서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 정도에 또 3,198선까지 저점을 형성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관세 무풍지대로 오늘장에서 시선이 쏠리면서 엔터, 미용, 의료기기,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압박이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기관이 1,3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던졌고요. 개인 홀로만이 1,800억 원 가까이 차자세를 외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가져갔고요.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모멘텀 받아가면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시총 절반 정도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신사업에 올인한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지금 다만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좀 패싱될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와 미국의 만남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유럽 참여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패싱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건 섹터는 상승했지만 반면에 방산 섹터는 오늘장에서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를 파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좀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글로벌 방산 1위 업체인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1.98배 정도, 96배 정도 되지만 한국의 방산 같은 경우는 이보다 두세 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IG 넥스톤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지만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 14% 넘게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 홀로만이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에 대한 모멘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받아가는 흐름이죠. 1.70%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나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장에서 5%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위부터 5위 내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파마리서치만이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파마리서치 7% 넘게 또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펩트로는 오늘장에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신풍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또 확진자가 이 4주간 2배가량 또 급증세를 보였다라는 모멘텀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강세를 보였죠. 13% 넘게 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외에는 파라다이스, 부산산업, 코리아서 키트 그리고 CJ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21%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Y스틸텍은 20% 그리고 오늘장에서 호실적을 낸 심텍 같은 경우 16% 이외에는 원익 IPS, MD바이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또 힘을 내주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국내 증시 우리가 어떠한 이슈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700만을 넘어서가지고 지금 사실 뭐 세제 개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집권당에서도 되게 눈치를 갖다가 보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하면 할수록 쉽지 않고 오히려 계속 또 어려워진다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저한테 뭐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이제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이라는 주식이 한 5일 만에 한 15%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이 한 2주 만에 한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뭐 2개월 만에 이제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또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 만에 2배,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도 한 달 만에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계좌를 갖다가 이제 저한테 좀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복구하기 좀 어려운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제 그 우량주로도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좀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내 계좌는 왜 이러지? 내가 어떤 종목을 잘못 샀을까? 이런 좀 걱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우량주 중심으로 주시는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잘 가잖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에 이 큰 종목이 14% 넘게,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0일 만에 무려 43% 넘게 또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 주가에 거의 3배가량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계좌 관리 노하우를 바꿔보고 싶다.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내 계좌를 템베거처럼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계좌 관리 노하우까지 공유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좋은 종목 그리고 계좌 관리 노하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자산을 상위 0.1%의 자산가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를 우량주 위주로 끌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빠르게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또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은 거래대금 4위를 차지한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을 지금 좀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7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분 좀 박스권 트레이딩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런 뭐 원전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박스권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 잘하면 이제 1주, 2주 내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잘하면 좀 이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7만 원대가 되게 두터운 매물벽인데 그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전초전으로 해서 이제 한전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이제 한 3일 전에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52주 신고가를.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주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이제 한 1, 2주 내에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지금은 좀 기대감을 갖고 또 어떤 그런 또 실질적으로 추후에 어떤 움직임과 실제 그런 매수 타이밍이나 그런 부분은 저하고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또 저희 어떤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소식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우리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긍정적인 수급까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주 내에 또 신고가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현 시점에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손절가와 목표가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상세한 라인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 자산 또한 상위 0.1%의 자산가처럼 만들고 싶다. 나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한번 빠르게 상승의 흐름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의 터닝포인트,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종목의 터닝포인트를 딱 잡으시면서 상승 추세를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는 전문가님이시거든요. 나도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같이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자산을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 계좌관리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큼직한 종목, 안정적인 종목, 누구나 다 아는 종목으로 빠르게 좀 수익을 내고 계시잖아요. 네. 두산 같은 경우에도 다 합니다. 두산 정말 큰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일 동안에 무려 14%,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10일 동안에 43%, 펩트론은 주가가 3배가량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큼직한 종목으로 어떻게 계좌를 관리하지? 이런 부분을 제일 배워보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일단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30, 40대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한 50대, 60대, 70대, 뭐 80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초대형 증권사, 뭐 1위, 2위 증권사에서 가장 큰 센터에서 이제 수석 PB로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자산가들의 계좌를 관리하고 또 그분들의 또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사실 뭐 앞에서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잘 가는 종목을 소개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노후 자금, 내가 지금 이제 어쨌건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결실, 어떻게 보면 노후를 좀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자금을 1억, 뭐 2억, 뭐 혹은 뭐 5천만 원, 뭐 3억 그렇게 모아두신 분들이 있으시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자금을 어떻게 해야지 50%, 뭐 2배, 3배, 4배 혹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10배거 계좌 자체를 갖다가 10배로 늘리는 게 도대체 가당키나 하겠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저한테 좀 주식을 배우시는 한 4,000분 정도 되는 분들께 계속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속적인 수익이, 지속적인 고수익이 가능하느냐,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모르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주식을, 특히 뭐 중대형주를 타이밍만 잘 잡아도 되게 좋은 성과를 꾸준히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리스크는 제가 잘 모르는 주식을 투자해서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잘 아는 그런 주식을 투자한다면 사실 리스크도 되게 제한적입니다. 일단 뭐 한 100번 정도 투자했을 때 한 번 정도 손절을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손절을 사실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뒤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리고 이제 투자를 되게 액티브하게 투자를 해야지 어쨌든지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50%, 100% 그런 종목도 물론 포함을 해서 어쨌건 되게 투자를 정말 치열하게 하는 편입니다. 월 평균 3, 40 종목을 갖다가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누구보다 되게 철저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종목은 항상 5종목 내외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에는 뭐 전혀 주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 2종목, 3종목. 그리고 시장이 조금 괜찮다 그럴 때에는 한 뭐 6, 7종목 그렇게 보통 보유를 합니다. 주요 기법은 주로 이제 스윙 투자, 단타보다는 보통 이제 뭐 짧으면 하루, 그리고 보통 한 4, 5일 정도 이렇게 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4, 5일을 되게 노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 달바 글로벌이 아주 그냥 장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월요일에 달바 글로벌,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그런 회사를 갖다가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 장 중반에 한 25%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반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지금 마이너스 15% 폭락을 했죠. 이렇게 시장은 되게 어렵습니다. 뭐 반 정도 이익을 갖다가 이익 실현을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시장은 항상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식 투자가 좀 더 성숙해지는 거겠죠. 결국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갖다가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 40종목을 투자하는데 정말 진짜 웬만한 종목들을 투자하면 종목이 3, 40종목이 될 거예요.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손절도 많아질 거고 감당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되게 노력을 합니다. 방송에서 제가 이제 바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산인데 중요한 점은 이거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아마 예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락 중이죠. 그렇죠? 그냥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방송 바로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또 좀 눌렸다가 그 다음에 1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만에 14%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오션도 제가 말씀드릴 때가 비교적 상승 초입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래일 10일 만에 43%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타이밍이면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펩트로는 3개월 만에 이제 200%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3억이 됐다는 얘기죠. 펩트로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6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여러분들이 딱 유심히 보시면 다 대형주네. 다 뭐 시가총액 5조, 뭐 10조 그런 기업들이네. 그런 걸로도 이런 게 가능한가? 자, 풍산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4일 만에 40% 그리고 한 달 만에 100%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제 24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그래서 3개월 만에 170%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예측이 되시나요? 네, 주가가 충분히 내리고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가가 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제가 좀 그런 터닝 포인트를 찾는 그런 경험이 좀 많다는 거겠죠. 한화솔루션도 6일 만에 40% 그리고 한 달 만에 85% 지금은 되게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여러 번 공략을 하고 그런 종목이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되게 좀 치열하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알테오젠도 말씀드리고 일주일 만에 19% 이렇게 상승을 했고 항상 알테오젠의 상승 시기에는 거의 제가 거의 뭐 한 95% 정도는 포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뭐 알테오젠, 뭐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그런 좀 정말 핫한 그런 좀 주도주, 대형 주도주에 나는 좀 관심이 많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저하고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오시면 아마 되게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2주 만에 목표가를 갖다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이런 뭐 급등을 하기 전에 제가 포착을 해드렸고 한정기술은 2배 낮죠, 그렇죠? 네, 그래서 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하시면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도 네, 함께할 수 있으시고요. SK 이터닉스도 18,000원에서 3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저보다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은 분명 있겠죠. 뭐 그런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감히 드리는데 손절을 한 100종목 하면 한 종목 정도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3, 40종목을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 5종목 내외를 보유를 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계좌를 텐베거로 만들기 위해서 텐베거 계좌가 되기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100번 중에 한 번의 손절이 어떤 건지는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뭐 하이닉스 뭐 그런 종목을 저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100%다 이익이란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손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2배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그런 초대형주를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렸다 그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보통 물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기업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30~40%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은 더 사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막 줄창 하락하는 그런 막 2차 전지 막 그런 주식에 내가 한 3년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까마득하게 하락을 한다. 그런 게 보통 물렸다는 표현이고 뭐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로 투자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가 났다. 그런 거를 우리가 물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손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건 이렇게 액티브하게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핵심 종목을 갖다가 보유를 갖다가 한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이렇게 철저한 그런 리스크 관리와 그런 포트폴리오 핵심 포트폴리오 구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아울러 오늘은 좀 기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종목을 보실 때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5일 동안에 무려 14% 넘게 또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10일 동안에 43%, 펩트론 같은 경우 주가의 3배가량이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 위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투자를 잘 못할 것 같다. 손도 느리고 다 느리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매매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이렇게 좀 조급하게 투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2가지의 방법 또 준비를 해뒀는데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의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찾아보면서 큼직한 우량주여도 이 종목 빠르게 한번 급등 나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과 더불어서 타이밍, 가격적인 전략까지 다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의 증권가에 있었던 그 경력들을 다 토대로 한 노하우 드리고 있습니다. 노하우의 집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인데요. 나도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아보면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노후 또 자금을 한번 잘 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교육방 내에 계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링크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도 한번 PDF 파일까지 받아보고 싶다,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PDF 파일까지 오늘장에서 또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좀 자산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난 진짜 노후자금 너무 불리기가 어렵다라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자금을 진짜 뭐 고수익 그런 연금처럼 주식 투자를 하기 원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3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주식을 투자하는 거를 일단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잘 듣도 보도 못하고 그리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 기업의 어떤 뭐 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신뢰할 만한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저도 모르는 기업을 갖다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그것만 안 하셔도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세의 마지막 끝을 잡으려는 매매 있잖아요. 그렇죠? 막 급등하는 주식을 갖다가 내가 이거 좀 더 먹어야겠다. 마지막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그래 오늘 오후에 좀 돈 좀 벌어서 식구 들어가면 좀 소고기 좀 먹어야겠다.
그런 투자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세의 끝을 잡는 그런 매매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종목이 좀 압축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종목이 많아지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 세계 뭐 그래도 주식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일단 뭐 펀드 매니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투자 운용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물론 이거는 이제 평균 기간을 30년으로 했을 때 그런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의 종목이 종목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한 80종목, 100종목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한 10개 이상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탄력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주식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고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 계좌 수익률이 1년에 뭐 한 10%, 20% 혹은 몇 년 했는데 마이너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셔도 아마 어느 정도는 주식 투자에서 좀 탄력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좌가 사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만 안 한다고 그래서 계좌가 또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저한테 이제 그 주식을 갖다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한 4,000분 정도 되시는데 제가 그분들께 이제 아침에 이런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럼 도대체 텐베거라 이제 뭐 계좌를 갖다가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10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1억을 10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 계좌를 한번 최대한 빨리 원금의 2배를 만드는 그런 한번 시도를 갖다 해보잔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금의 2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2번을 반복하면 그러면 거의 10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갖다가 가장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의 컨설팅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원금의 2배를 빨리 만드는 게 의외로 어렵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이 결국 그건데 되게 액티브하게 월에 한 3, 40종목 그러니까 하루에 한 한두 종목을 갖다 내가 꾸준하게 종목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핵심 종목 한 5개 내외를 포트폴리오를 갖다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손절은 거의 없어야 되는 그런 매매를 갖다가 해야지 가능하다 그런 점입니다. 자 일단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의 사례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라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계좌 손실이 이제 마이너스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를 갖다 기록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셨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신 거는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밑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5월 25일부터 6월 24일 한 달 동안에 계좌 수익률이 이제 50%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이 이제 50%가 났다 그러면은 내 계좌가 이제 지난달에 1억이었는데 이번 달에 1억 5천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몇 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텐베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치열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뭐 우량주를 급등 전날에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줄창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매수를 했고 다음 날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9.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한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매수할 때가 여러분들 이런 차트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캔들을 돛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캔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주식을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주식을 매수하고 다음 날 상한가에 제가 3분의 1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5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3분의 1을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은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도 초대형주 단타를 갖다가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결국 이런 부분이겠죠. 초대형주로 단타를 갖다가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사실 손절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다가도 만약에 내가 단타를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 지금 정도면은 이 주식을 갖다 내가 좀 보유를 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그럴 시점에 단타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초대형주 단타도 제가 되게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 뭐 5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도 제가 단타를 되게 많이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너댓 번 정도 그렇게 단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형주를 단타를 갖다가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하고 좀 차이가 큽니다. 중소형주는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가격을 못 팔면 손절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손절을 안 하면 이 가격은 영영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초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분봉 차트인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한 2시간 지나서 보면 2, 3% 올라 있고 또 2시간 지나서 보면 또 2, 3% 올라 있고 되게 단타지만 단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오후 좀 늦게 매도를 갖다가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도 초대형주 단타는 되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 매수하는 거, 일단 뭐 하이브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가다가 갑자기 폭락할 때, 방시혁 의장 금감원 조서로 폭락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했고, 그리고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로 해서 17% 폭락을 했을 때, 이때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뭐 지난주 하나솔루션 같은 게 폭락을 했죠, 그렇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거는 매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폭락한 그런 우량주가 있는데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성찬은 과연 이 주식을 매수했을까? 그래서 항상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폭락에는 거의 제가 항상 관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익을 조금 먹었다고 주식을 팔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익절은 요만큼 하고 손절은 이만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제가 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편입니다. 섹터 ETF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스윙이라고 그러죠, ETF도.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를 만한 그런 섹터가 뭘까? 그래서 그런 섹터에 ETF로 하다 투자하는 그런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바이오 ETF 그래서 14% 2주 만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주도 이렇게, 이때가 뭐냐면 하나오션 급하게 오르고 그리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상승하고 그럴 때입니다. 플랜 B 투자법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제가 이제 손절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손절을 어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바로 이번 주에요. 바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ABL 바이오를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에서 한 7% 정도 하락이 왔습니다. 플랜 B가 어떤 거죠? 플랜 B는 비상사태죠. 그렇죠? 비상사태. 지난주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30포인트 폭락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보유한 주식 중에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과 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런 주식을 과감하게 좀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회라고 생각되는 주식에. 그래서 보시면 리가캠 바이오로 비중 2배로 ABL 바이오를 매도함과 동시에 비중 2배로 리가캠 바이오로 교체 매수를 했고요. 이틀 만에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19%, 20% 정도 오늘도 상승을 했죠. 그렇죠? 바이오가 오늘 별로 안 좋았는데 리가캠은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15만 원 신고가를 갖다가 지금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손절을 하지만 이 손절을 바로 복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그것도 그 손절 금액이 아니고 그거의 2배 이상으로 충분히 수익을 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물론 뭐 손절해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손실은 최대한 빨리 복구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또 저의 어떤 모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완벽한 완벽이란 건 없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갖다가 정말 되게 신경을 써서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 뭐 시장이 지금은 좀 그래도 최근에 올랐지만 아시다시피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탄핵이 있었고 계엄이 있었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6개월 기간 동안에도 손절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월 평균 3, 40종목이니까 한 200번의 이익 실현을 했다는 게 되겠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 뭐 주식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이런 거죠, 그렇죠? 시장이 좋을 때는 다 돈을 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100개 중에 80개가 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때에 망가지는 투자자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아마 한 100명 중에서 아마 한 97명은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간 동안에도 손절이 전혀 없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죠. 뭐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5%, 6%, 뭐 그런데 어쨌건 손실은 없이 계속 계좌를 끌고 나가면서 가파르게 상승할 때가 있고 약간 좀 주춤할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계좌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를 해야지 텐베거 계좌를 갖다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10배로 불릴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지금 강의 중간에 스윙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스윙 투자가 뭐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급락한 주식을 스윙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차트 보는 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그런 차트 그 방법은 막 오르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스윙 투자는 보통 하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 투자를 저하고 함께 좀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싶고 저한테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스윙 투자에 대해서 제가 좀 집필을 해놓은 그런 자료를 갖다가 함께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한 2-3시간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주식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이 일단 1강이에요. 제목 자체가 글쎄요. 좀 약간 좀 섹시하지 않나요? 주식 시장에서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누구나 궁금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여기에 바로 1강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보시면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또 실전 비법, 실제로 제가 어떤 차트를 보는지 또 그리고 나 차트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기본 차트를 갖다가 한 50페이지 정도로 정리해둔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윙 차트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에서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같은 게 중요하죠, 그렇죠? 시장이 지금 좀 변곡점이 임박한 것 같기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월간 차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월간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 자료의 1강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 번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매매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드렸는데 사실 저희 방송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차트와 수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오늘 또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이 부분을 받아보면서 한번 주말 동안에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교육방 오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니까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PDF 파일까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전문가님? 오늘도
재방송입니다. 재탄. 예.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타이밍 잡아드렸던 한전 기술을 오늘 또 들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은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를 한 거죠. 어제 이제 그 오후 장 끝나고 나서.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이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한울 공정 지연에 따른 그런 매출 하락, 그리고 이제 고정비 이렇게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짧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두빌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베트남 원전에 대한 그런 소식도 우리가 좀 기다려 볼 만하고, 그리고 한수원의 그런 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두산에너빌리티 자체의 그런 수주보다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 그쪽의 수주도 함께 그 이익을 갖다가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 그리고 SMR의 그런 우리가 미래에 충분히 어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이때였었죠. 7만 원. 7만 원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 매도를 갖다 3분의 1하고, 그리고 3분의 1을 더 추가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3분의 1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한 60% 났다가 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긴 호흡으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에서 좀 추가적으로 살 만한 타이밍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주가 이런 식으로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26년, 27년이 이제 결국 원년이라는 거죠. 계속 머물러 있던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 갖다 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정도 가격에서 한 번쯤 관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지금보다는 좀 낮은 가격, 목표가, 손절가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한전기술 들고 오셨는데요. 한전기술 관련된 추가적인 전략 혹은 많은 분들이 지금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받고 싶다라고 요청해주고 계시는데, 교육방 오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왼편 하단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이번 주말에는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로 공부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